저를 떠났던 사람들이 사실 솔직하게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점이라든지. 가비 씨의 어떤 면에서 뭐가 딱 걸렸을까? 너무 감쌌던 거?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효원이가 언니 힘내자 우리 이러고 무대 직전에 이렇게 포옹을 했는데 제가 밀어냈어요. 20살 후반? 그때 이제 좀 일이 막 많아지고 뭐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댄서들은 뭐 매니저가 따로 없으니까 직접 이제 연락을 하잖아, 일이 있으면. 그때 한참 되게 뭔가 마음이 다 약간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때. 일도 많이 할 때요. 네, 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한번 폐공장 이런 데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침을 계속 하게 됐어요. 3개월 동안 기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자고 있는데 새벽에 기침이 더 심해져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이제 응급실을 급하게 가보니 이제 천식 증상이다 해서 이제 처음에 없었는데 후천적으로 좀 생겼거든요, 제가. 그때 또 뭔가 막 정신적으로도 막 힘들고 몸적으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걸 해내야 하는 상황이고 근데 또 거기서 또 뭔가가 하나가 또 들어오면 또 거기서 부담이 더 커지고 댄서라는 또 직업이 되게 불안정하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러니까 그냥 그 전화 온 자체가 되게 네.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무슨 전화든 간에. 뭔가 사람한테 뒤었어, 아주. 인간이라면 아주 아우 인간 징글징글해. 이런 면 있으세요? 그런 것 같긴 해요.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사람을 잘못 보고 그들에게 나 자신이 상처를 받은 거. 상처를 받은 거. 그리고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 잊어버리고 싶은 두려움은 나를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인생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몇몇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버겁고 좀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일단 사람들을 만나면 다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 어머. 그냥 네. 처음 보는 사람도 일단 이 사람은 날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거를 그냥 약간 깔고 어느 순간부터 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허니제이 씨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완벽하게 친한 사람을 빼놓고는 둘이 만나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하게 되면. 자, 그런데 이것도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을까의 문제인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예요. 이 사람이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어가 돼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렇게 표현은 되지만 사실 본질은 허니제이 씨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겠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허니제이 씨가 굉장히 단단한 인간에 대한 믿음, 신뢰에 대한 금이 살짝 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제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제가 23살 때부터 레슨을 해서 그냥 레슨생만 해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오해가 있었든 뭐 어떤 상황이 있었든 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명이면 사실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심지어 얼마 전에도 이제 팀이었던 멤버들 중에 이제 또 이렇게 나간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제 스스로 내가 뭐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상처를 당연히 받죠, 제가. 알겠어요. 우리 허니제이 씨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상대한테 잘해줬어요. 그러면 안 떠날까요? 상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나가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나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이제 그 후에 관계가 그렇지. 틀어지는 게 그게 속상한 거죠. 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하면 기특하고 좋죠. 저도. 근데 잘 그렇게 떠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연락조차도 없고 뭐 봐도 인사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나 허니제이 단물 쏙 빨아먹고 팀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이제 그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저는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이 떠나면서 오히려 너무 가까운 거리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좀 오래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가깝게 지냈던 누군가가 떠나는 것이 잘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세요? 그러니까 저를 떠났던 사람들이 사실 솔직하게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할 상황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제 곁에서 제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들 때문에 저랑 가까이 지내다가 또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허니제이 씨가 헤어진다는 표현을 안 쓰시잖아요. 떠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저를 떠났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또 느끼고 저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떠난다는 거는 남겨지고 약간 버려지는 거죠. 버려두고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누군가가 독립해서 나가든 또는 우리가 좀 관계가 처음하고 좀 달라져서 떠나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양육권이 아빠한테 있는데 이제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엄마가 엄청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되게 그립고 그래서 일주일에 3-4번을 도망갔어요. 밤마다 엄마한테. 네, 엄마 집으로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아빠가 늦게 들어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로 아빠랑 1년 살았으니까 엄마랑 1년 살고 올게 이러고 동생 손을 잡고 엄마 집으로 갔죠. 근데 그러고 쭉 이제 엄마랑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아빠가 왜 연락을 하면 답장이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릴 때 전화를 해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아빠에 대한 사랑이 좀 분명하게 있었고 저도 아빠한테 어릴 때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아빠에 대한 뭔가 그런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 30쯤 돼서 이제 연락을 가끔씩 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관계가 이렇게 쌓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이건 또 다른 상처가 됐는데 아빠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 때.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마음으로는 네 너무 오시기하고 좋은데 싶은데, 네. 아빠 손잡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상처받으실까 봐. 네.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뭐 마냥 그냥 밝게 커서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구나 하고 아빠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명절에. 그래서 더 아빠를 못 보겠더라고요. 아빠를 만나면 눈물이 자꾸 나니까. 과연 성인 ADHD일까요? 라는 주제로 지금 찾아봤게 됐습니다. 성인 ADHD. 이야,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증후군. 네, 과잉 행동. 행동이 빠졌고. 잘해였는데 그걸 빼먹었네. 아, 전문성 있어 이 보였는데. 인연을 지금 생각하는데 그렇게 내가 아니야, 원래 그게 좀 어려워. 맞아요. 사실 ADHD 전문이시거든요.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진짜 제가 제대로 찾아본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가우신가 보다. 근데 사실 가비님 정말 내가 스스로 나 좀 성인 ADHD인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어떤 계기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아,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제 성격이겠거니 했어요. 그냥 제 캐릭터고 잘 모르나 보다 나는 좀 바본가 보다 이러고 넘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작년에 이제 수우파를 좀 찍게 되면서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조금 더 느끼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원들이랑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안무를 짤 때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사람이 11명, 12명 이렇게 있으면 그렇지, 그렇지. 이 사람을 여기로 옮기고 이 사람을 동선을 여기로 막 옮긴 짜고.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리면 자꾸 흐릿해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필기로라도 하는데 이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누가 지우는 것 같아요. 지우개로. 그래서 이게 너무 흐려지는 거예요. 막 뭔가 집중력이.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 때 제가 버벅거리는 게 전 너무 창피하고 싫어요. 사실은 미안하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세워놓는 게 너무 미안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 짰던 안무를 또 짜고 또 짰던 안무를 또 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기억력의 문제라기보다도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는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말을 할까 말까. 이미 내 입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유쾌하게 말을 해서 무마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말 실수가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한번 크게 한번. 그 논란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경쟁이요. 앞서 나가는 건 맞는데요.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저 한마디만 저희가 트레이드를 하자고 했을 때는 어떤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발목을 잡고 내려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 재밌게 하고 싶은 게 가장 컸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냥 아이들만 봤어요. 그냥 제가 책임지고 있는 그 아이들만 보고 그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얘기했던 것 같고 네, 충동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네, 말이 네. 많은 것도 네. 그렇죠. 이제 말이 좀 많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오해를 받냐면 대화를 주고받고 주고받을 때 내가 얘기한 것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결과 예측이 조금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다듬어서 내보내야 되는 단어가 먼저 대중들은 일부, 그것도 뭐 다는 아니고 일부 대중인데 일부 대중이 가비 씨의 어떤 면에서 뭐가 딱 걸렸을까? 뭐가 딱 걸려서 그걸 가지고 불편했을까? 너무 감쌌던 거?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되게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나를 찝어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가비 씨는 절대로 뭐 남을 공격하지도 않고, 뭐 난폭하지도 않은 분이시고, 다
다만 약간 충동성은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충동성이 높은 거는 약간 이제 너무 반응이 빠르면서 중간 단계에서 한번 걸러야 되는데 이걸 못 걸으면 언어 충동성이 탁 나올 때는 그걸 듣는 사람이 자기가 약간 공격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가비 씨가요. 네. 이건 제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네. 되게 그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면 참 속상하시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릴 때도 좀 혹시 이런 일 있으셨어요? 대인 관계에서 좀 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오해받는 거. 어릴 때요. 어릴 때는 사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엄마랑 그 충동성이라든지 제가 깜빡깜빡하는 그 습관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었죠. 그리고 사춘기도 좀 심하게 겪었고. 그러세요? 네. 네. 정말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혼나고 청소도 못하고 저희 방은 늘 더러워져 있고 저희 엄마가 늘 청소해 주시고 사실 엄마가 저를 케어해 주셔서 지각은 많이 안 하긴 했는데 근데 청소 같은 건 이런 건 지금처럼 똑같이 못했고 그러니까 수저 같은 걸 이제 밥을 먹다 보면 제가 수저를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되게 많이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덜렁거려서 혼나는 것도 되게 많았고 좀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덜렁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들이 근데 좀 흥미로웠어요, 선생님. 네. 생각보다 뭐 이게 좀 되게 눈에 띄는 그런 남다른 행동일 줄 알았는데 그냥 다들 겪고 있는 맞아요. 되게 생활 속에 우리 일상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근데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성인이 되셨지만 이 주의력의 문제를 좀 아직 좀 가지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비 씨가 선생님 제가 성인의 ADHD가 맞나요? 그러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비 씨 마음에 가장 힘이 됐던 것, 원동력이 됐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고비도 있고 그만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되게 든든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되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자를 쓰고 춤추는 거였는데 걱정을 좀 했었어요. 엄마 모자 날아가면 어떡하지? 모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모자 날아가도 신경 쓰지 마. 그냥 발로 확 차. 저는 이 말이 있잖아요. 되게 든든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모자를 안 떨어지게 하려면 핀을 꽂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확 차버려. 그리고 너 춤추고 싶은 거 그냥 시원하게 차버려. 이 말이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이렇게 했던 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고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뭘 해도 그냥 예쁘다 해주시고 잘한다 해주시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잘하고 싶은 거 하라고 굉장히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말이 다 저한테는 큰 힘이었죠. 원동력이고. 효원이가 언니 힘내자 우리 이러고 무대 직전에 이렇게 포옹을 했는데 제가 밀어냈어요. 신경 쓰인다고. 네, 그래서 효원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를 이해해줬죠. 우리 립제이 네, 진짜 애가 이해심이 좋았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립제이 같은 존재를 많이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네. 실제로 효원이나 이제 아라 같은 경우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친구가 되자 이렇게 손을 내밀고 까메라는 그 댄서도 춤을 그만뒀었던 친구인데요. 같이 팀하자. 언니랑 계속 같이 춤추자. 이래서 제가 선택한 애들이고 프라우드먼 동생들은 그 동생들이 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선택한 이 효원이와 립제이와 까메라는 친구는 저한테 엄청 안정감을 줘요. 네. 이 친구들이라면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븐 에이 홈 나나나나나나나 맷돌 돌리고 그냥 돌려서 다시 들어가면 돼. 그냥 사랑을 나누면 되거든요. 그냥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 되지
꼭 책임을 다 져야 되는 형태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스우파 한창 할 때는 갑자기 언니는 나랑 무슨 관계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관계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서 나 언니랑 비즈니스 관계야 진짜? 모니카 씨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관계지 이랬어요. 너무 좋다. 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효원이를 좀 부러워하는 면이 있거든요. 효원이가 좀 되게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효원이의 집이 유복하다고 느꼈어요. 그 부모님이나 동생과의 대화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과서에 보던 집이 이런 집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효원이를 좀 따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전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졌던 게 효원이가 겪었던 가정이 조금 더 정상적인 것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효원이한테 좀 더 맞추려고 노력했었어요. 성격을 초반에는.